주식 초보도 고수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지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 고수익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탑20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들 기회로 삼고 담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이고요.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거래량 쏠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종합상사주들도 코스피 급락에도 오늘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원전주들의 선방도 이어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 보입니다. 또한 코스닥 ETF 기대감 속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 중에서도 삼천당제약이 오늘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중에서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 오늘 SK하이닉스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합상사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전 쪽에서는 우리기술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과 함께 이 종목들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대표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 얘기인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90만 원도 위협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80만 원까지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반도체 투톱은 이미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난 2월 중순부터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지금 밀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수익 중이다 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매도세가 짙을 때는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고 잔량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HBM4에 있어서는 마이크로는 이제 중급용 베라 루빈 시리즈에 이제 탑재가 되기로 했었고, 이제 상급용 이제 베라 루빈 시리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4가 투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점유율 측면에서나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나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업황에 따른 그런 타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실 밀리면은 기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또 그만큼 최근에 2달가량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 오늘은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하단 구간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 구간대 지지 반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단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어두시고 조정 이후 지지 반등 구간을 잘 공략하는 게 핵심 전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단이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다들 좀 다를 겁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분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유자의 관점에서는요, 비중을 좀 축소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하방 좀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또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부문들을 보면은 LNG 터미널이라든지 천연가스 수입 수출을 또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인상하면 판매가, 그러니까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지금 반사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LNG 사업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유가 파동이 클 때 미국산 LNG 수입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수익 기대감도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의 매출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매출 실적을 보여줬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또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또 이런 대미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게 됐을 때 이런 LNG 수입도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역시나 이제 급락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 전고점 구간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서 일부 지금 차익도 같이 함께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몸통 구간이 긴 양봉으로 마감이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보유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23년도 전고점 구간대가 96,000원대였었거든요. 요 상단 구간까지 쌍봉 구간대 기술적인 흐름들 만들어 나가는지 보면서 추가 보유 대응 전략도 같이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오늘 시작에서 강한 시세 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신규 매수,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종목이죠. 오늘 또 우리 기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의 힘이라는 주제죠. 이제 급락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강하게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뭔지, 또 시장이 이런데도 선방을 해줄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확실히 지금 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대체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좀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MMIS라고 해서 원자력 계측 제어 시스템을 또 납품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세가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신규 매수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감이 있는 구간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최근에 가장 지금 의미 있는 구간대가 요 파란색 라인인 21선이거든요.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를 지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근 다시 시세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21선 구간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그대로 하방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 분들께서는 21선 구간대 지지 또는 이탈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요, 21선을 지지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유자의 부분에서는 이제 추세적인 걸 잘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요, 지난 시간에 이제 원전주를 미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한 종목만 AS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주에 소개해 주셨고, 정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구간대에서는 저는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제 체코 본계약 수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역시나 해외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고 또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관련해서도 추가 수주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봤을 때 해외 수주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관점하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구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레벨업 해서 보실 수 있는 구간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관심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시장을 역행하면서 가장 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에임드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이기도 하죠. 이미 상장 전부터 기술 이전 관련된 이제
3건을 기술 이전을 완료를 했었고요. 그 규모만 하더라도 3조 정도 가량 됩니다. 아직까지 전 임상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갈 때마다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코스닥 150 지수 리밸런스, 지수 변경, 구성 종목 변경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를 가지고 왔고요. 에임드 바이오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6만 원대 가격 구간인데 지난 3월 초 상당 구간이었던 윗꼬리 구간 7만 원 구간대 1차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단 지지 구간 명확하게 5만 원 구간대 지지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네요. 에임드 바이오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대표님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